지금 우리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설문조사인데, 네, 보겠습니다. 1,100분이 투표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제일, 지금 점점 투표해 주시는 이런 인원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1,100명. 지난주에 1,000명이었는데, 1,100명으로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손질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했는데, 이게 뭐 임대차 3법이 정확하게 아닙니다만, 어쨌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투표를 가장 많이 해주신 이 1위가 10년 이상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 종부세 면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시켜줘야 하니까 3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2+2로 해서 5번이 되나요? 한 10년 정도 임대라면 종부세를 면제해준다거나 양도세를 중과를 시키지 않는다거나 다주택자들도 이게 거의 40%로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가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주택제도 부활 23%.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8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이 전세가 폭등할 것이냐 폭등하지 않을 것이냐.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소형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을 해야 혜택을 많이 줘서 임대를 많이 하게 해야 안정이 되는 거지. 지금 대부분의 그 주택임대사업자는 거의 뭐 지금 오피스텔 아니면 다세대 주택이 있거든요. 사실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서 저렴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아파트 대체제라고 얘기합니다. 하위 어떤 하급지, 하위 상품을 어떤 부동산 규제, 어떤 여러 가지 정책으로 잡아서 상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비싼 것부터 이게 내려오기 때문에 비싼 게 올라가면 따로 올라가거든요. 비싼 게 떨어지면 또 다른 것도 떨어지고 하는 것처럼 아파트, 소형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해서 좀 안정성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좀 안정성이 더 있고요. 예측 가능하죠. 10년짜리 임대를 하다 보면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을 펼 때 예측 가능합니다. 세수도 투명하게 다 거둘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부활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2위가 양도세 실거주 요건 폐지군요. 31%로. 3위가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주택제도 부활. 양도세 실거주 요건을 2020년 말에 재건축 추진이라는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나야 나중에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그 제도를 한다고 하니까 이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빠르게 막 추진이 됐었죠. 일단은 조합 설립까지 가자. 안 그러면 실거주를 다 가버리죠. 송파 헬리오시티 10,000세대 가까운 9,500세대 정도 되나요? 거기가 생각보다 전세가가 떨어지지 않았던 게 입주 때 실거주 요건이 생기다 보니까 주인들이 임대를 놓는 임대인보다 실질적으로 실거주하는 집주인들이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전세가가 떨어지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거주 요건은 여러 가지 이 임대시장의 공급을 줄이는 어떤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직접 들어가서 살지 않고 임대를 주면은 새 아파트의 그 전월세 시장이 많이 공급이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에도 여러 가지 공급 확대가 되지 않는 그런 점이 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양도세 실거주 요건도 폐지를 해야 된다. 어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왜 다주택자를 갖다가 이렇게 위하는 정책만 나오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주택자 여러분도 아셔야 될게요. 다주택자를 지금까지 옥죄가지고 손해본 게 누구였습니까? 임차인도 같이 손해를 본 거죠. 우리가 전가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종부세 많이 내고 재산세 많이 내고 양도세 많이 내니까 그걸 메꾸기 위해서 전월세를 올립니다. 물론 모든 게 수요 공급의 원칙에 있기 때문에 공급이 아주 많으면 가격을 올린다 누가 갑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은 한정돼 있고 부동산이라는 게 빵 찍어내듯이 뭐 찍어내는 게 아니니까 전 국토교통부 김부 장관이 김씨였나? 그런 얘기를 했죠. 빵 찍어내듯이 내는 게 부동산 아니다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경제라는 게 한쪽으로 옥죄면 다른 쪽으로 또 이 풍선 효과가 나듯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위한다 그게 아니면 모두를 위한 이런 정책을 해야 된다. 때려잡기 식으로 해서 서민 위하는 척 해가지고 표 따가지고 한 번 더 배지 달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누구든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좀 정확하게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이 부동산의 지식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평가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공공임대주택에 서울에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가 4%. 임차인에게 소득공제 확대를 해야 된다가 3%. 자,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주택자 분들이 해당되는 게 1, 2, 3번이고 이 무주택자가 이제 4, 5번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투표에 참여를 많이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투표를 계속 하다 보면 그 평균치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가는 투표하는 인원이 지금 이제 1,000명인데 2,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 이렇게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좀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